여수 밤바다가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앞으로 개선할 점도 많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순천 황전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여름 적조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송재천 광양시의회 신임 의장을 만났습니다. 향후 의정 운영 방향과 함께 광양시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기생충 감염률이 전년도에 비해 높게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정밀 검진과 투약 치료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버스킹과 낭만 포차가 펼쳐지는 여수 밤바다가 지역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바다 활성화를 통해 여수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중앙동과 공화동 일대 주변 숙박업소가 큰 폭으로 늘었는가 하면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젊은 층의 그 발빠른 창업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원도심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대표 컨텐츠로 주말이면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낭만 버스킹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수 밤바다가 가지는 그냥 밤바다 단일 품목이지만 거기에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양성을 배경으로 올해는 더욱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낭만 버스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월급을 주고 예산으로 지금 버스커들을 동원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낭만 버스킹과 함께 해양공원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낭만 포차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술 문화를 조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밤바다 주변 야간 경관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빛 조명으로 인한 야간 경관 저해 현상이 사라져서 낭만과 추억이 있는 밤바다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관광의 대표 컨텐츠로 자리 잡은 여수 밤바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밤바다로 가꾸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 순천 황전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순천을 포함한 전남 지역 5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모레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지속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적조가 예년보다 일찍 발생한 데 이어 확산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유해성 적조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6일 경남 통영, 지난달 20일 여수 돌산 해역에서 적조 생물이 검출되는 등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적조 생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원 측은 올해 적조가 피해가 컸던 201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난류가 유난히 강해 양식장이 밀집한 연안으로 적조가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섬진강 유역 주민 1,480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한 4.7%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진상면과 진월, 다압, 옥곡면 등 대상 지역 간흡충과 장흡충 감염자 69명을 대상으로 다음 주 정밀 검진과 투약 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섬진강 유역의 간흡충 감염률이 높게 파악됨에 따라 2005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송재천 의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앞으로 2년간 광양시 의회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포부부터 좀 전해주시죠. 시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 유연하면서도 강한 의회, 또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광양시 발전은 물론 의회 저희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직 기업인으로서 경영 감각이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앞으로 광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시 경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우리 시도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5만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선진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광양시정을 쭉 지켜보셨는데요. 잘한 점 한 가지,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민선 6기 전반기는 그동안 착실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와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등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장 동력을 잘 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킨다면 우리나라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특색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광양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넓은 범주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방자치와 행의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또 대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살려 정책을 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기반이 현재의 취약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예수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위한 지역별 맞춤 자치제도를 마련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끌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제품 가운데 철강 제품 적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948건에 적발 금액은 4,50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철강 제품 비중이 전체의 49%인 2,2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적발 건수도 철강 제품이 111건으로 농수산물 195건에 이어 두 번째였고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감소하던 여수공항 이용객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수공항과 김포, 제주를 오간 이용객 수는 모두 23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4천여 명보다 13.4% 늘었습니다. 노선별로는 여수, 김포 노선의 경우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제주 노선 탑승객은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공항공사는 올해 항공 요금 할인과 함께 운항 편수를 늘린 제주 노선 이용객이 늘어난 것이 전체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해양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자치단체를 선발합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 폐기물 수거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전국 바닷가 80개 시군의 해양 폐기물 수거 사업 실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국제연안 정화의 날에 해양 폐기물 처리 우수 시군을 표창하고 국외 연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여수안사 이런 것들도 발굴도 하고 이제 공유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해양수산부는 시군이 해양 폐기물 처리에 쓰는 예산 규모와 수거량 등을 근거로 70% 점수를 평가할 계획. 그러나 해양 폐기물 예산은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최대 예산을 받을지는 사전에 확정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사업량도 예산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역시 미리 결정됩니다. 예산이나 이런 그 편성 순위에서 후순위를 자꾸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평가함으로써 재료관에 이제 경쟁을 시키고. 연간 500억 원 이상을 써서 지운 해양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 곳곳에 불법 야적되는 현실. 생색내기 실적 평가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사 임용 시험에서 탈락했던 여성 장애인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광주시 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장혜정 씨. 교사가 꿈인 장 씨는 지난 2014년 광주 특수교사 1, 2차 시험을 통과해 눈앞에 뒀다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고 탈락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단체가 나서 차별이라며 반발했고 재심과 행정심판까지 거쳤지만 번번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장애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깨버린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장애자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광주시 교육청은 장 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300만 원까지 주라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큰 차별이다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장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꿈이었다면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진 장애보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게 더 힘들었다는 장 씨의 지난한 삶에 이제는 교육 당국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순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후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지역위원장에 출마했던 고재경, 김광진, 노관규 등 일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순천을 사고 지역으로 방치한 당 지도부가 또다시 지역 당원들과 시민을 실망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순천 지역구의 경우 특정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고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를 경우 당선 후유증이 클 것으로 판단해 지역위원장 선출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을지역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고 갈 임시지도부의 1단계 인선을 완료하고 주승용, 권은희 의원 등 5명과 원외 인사 6명 등 모두 11명의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호남권과 수도권 지역 안배에 충실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라며 앞으로 당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가 돼 새누리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기득권과 특권에 집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생 문제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새누리당의 장기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순천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당혹스럽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KB 하나은행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해외 주요 거점을 활용해 여수시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외국 자본 투자 컨설팅 때 여수를 우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도 외국인 투자 기업의 금융 수요가 있는 경우 하나은행과 협의하기로 하고
해외 투자 유치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수 지역의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일제히 문을 엽니다. 여수시는 오는 9일부터 만성리와 모사금, 방죽포 등 지역 내 8개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히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 지역 해수욕장에 모두 3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며 올해는 여수 관광객 증가에 맞춰 3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구도심 주택 15곳에 침입해 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41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러온 박 씨는 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역 내에서 의료 혜택이 순천에 가장 집중돼 있고 고흥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지역은 의료 병상수의 경우 5,800여 개로 4천여 개인 여수나 1,000여 개인 광양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고 의료인 수도 481명으로 각각 384명과 222명인 여수와 광양보다 많았습니다. 반면 1시간 내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환자 비율의 경우 고흥군이 10%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완도와 장흥, 진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남도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주민과 비영리 단체들을 공모합니다. 전남도는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황칠과 동백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한 소득숲이나 기차역, 터미널 등 공공장소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의 경관 조성 아이디어를 선정해 건당 1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사업 계획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